안녕하세요. TV 개느씨입니다. 호국보훈의 달 특별기획 4부작 그 세 번째 이야기를 위해 저는 지금 행주산성에 와 있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의 갑작스러운 공격으로 임진왜란이 발발하게 됩니다. 제대로 방비를 못했던 조선군은 20일 만에 한성이 함락되고 60일 만에 함정도 지역이 함락되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전세를 역전시킨 큰 전투가 세 가지 있는데 이를 임진왜란 3대 대첩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우선 1592년 7월 이순신 장군께서 이끄는 수군이 외선 60척을 한산도 앞바다에서 침몰시키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을 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1차 작전이 실패로 돌아간 일본은 육로로 전라도 지방을 함락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2에서 3만에 이르는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를 진주 목사 김시민 장군께서 3천의 군대로 6일간의 혈투 끝에 물리치게 됩니다. 이를 제1차 진주대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후방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하고 보급로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명나라가 참전하게 됩니다. 이에 조우명 연합군에 밀리던 일본은 조우명 연합군의 한성 수복 작전을 저지하기 위해 1차 행동으로 이곳 행주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에 권율 장군과 휘하에 있던 의병 및 2,300여 명의 군사들은 새벽부터 계속된 공격을 치열한 전투로 막아내게 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후퇴를 하게 됐는데 다시 북진하기 위해 후방 안정, 보급로 확보, 그리고 1차 진주성 전투의 보복 등의 이유로 제2차 진주성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때 일본군은 7에서 9만의 대군의 군사를 이끌었고 그때 당시 진주성에는 7천여 명의 군사와 6만여 명의 일반 시민이 이에 맞서 치열하게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22일부터 29일까지 계속되었던 이 치열한 전투에 끝내 진주성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 과정에서 큰 피해를 입은 일본군 또한 더 이상 전라도 지역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3대 대첩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지금부터 행주 대첩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행주 대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권율 장군께서 이 행주산성에 오시기 전까지 과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율 장군께서는 1582년 문과에 급제하시게 됩니다. 이때 나이는 46세셨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할 당시 권율 장군께서는 광주 목사로 임명이 되어 임지에 부임해 계셨고 이후 용인전투, 이치전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그 후 전라도 지방에서 군사를 모으고 정비를 하고 있던 권율 장군께서는 북진하라는 명령을 받고 오산에 있는 독산성에서 일본군의 후방은 교란 및 정세를 관망하게 되십니다. 이때 일본군은 후방을 단순 교란만 하셨던 건 아니고 많은 피해를 입히셨습니다. 쯤 조우명 연합군은 한성을 탈환하기 위한 장소로 이곳 행주산성을 택하게 되었고 권율 장군은 2,300여 명의 정예군을 데리고 은밀히 이곳에 오시게 됩니다. 이곳에서 목책을 세우는 듯 전투 준비를 하고 있던 과정에 이곳으로 오던 조우명 연합군이 벽제관에서 일본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개성으로 패퇴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곳에 있던 권율 장군은 일본군 사이에 고립되게 되셨습니다. 원래 이 전투 전까지 일본군은 한성을 사수하냐 포기하냐로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는데 이 벽제관 전투의 승리로 한성을 사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이게 됩니다. 일본군은 조우명 연합군의 한성 탈환 의지를 꺾기 위해서 1차 목표로 이곳 행주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1593년 2월 12일 일본군의 7개 부대 3만 대군은 이 행주산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행주산성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주산성에는 일단 권율 장군과 2,300여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최신식 무기인 화차, 신기전기,
그다음에 총통기 등이 보유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거기에 맞물려 이 행주산성은 지형적으로 요새에 가깝습니다. 뒤로는 하천과 절벽이 지키고 있어서 적군이 올라올 수 있는 곳은 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같은 사정을 모르는 일본군은 1, 2차 공격은 인해 전술로 나옵니다. 그러나 조선군의 저항으로 거의 괴멸 상태에 이르렀고, 이에 일본군은 3차 공격, 누각을 지어 총병과 군병을 배치하여 정통적인 군성작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에 조선군은 보유하고 있던 지자총통을 이용하여 일본군의 누각을 파괴하며 3차 공격을 저지합니다. 이에 4차 공격은 일본군 총대장 우키다 히데이에가 직접 전투 지휘를 하며 1차 목책을 넘어 2차 목책 앞쪽까지 당도하게 됩니다. 이에 순간적으로 조선군은 모든 화력을 총사령관이 있는 중군에 집중하게 되었고, 이에 총사령관은 부상을 입고 일본군은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후에도 9차까지에 걸친 일본군의 총공격이 계속되었습니다. 이에 잘 준비되어 있던 조선군은 적이 화공을 쓰면 준비되어 있던 물로 불을 끄고 반격을 하고, 일본군이 가까이 오면 준비되어 있던 석회 등을 뿌리고 돌들을 투석하며 일본군과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자, 이렇게 치열하게 하루 종일 전투를 벌이고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폐색이 짙어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 화살 등 군사 물자가 다 떨어져 돌을 던지는 등 투석을 하면서 싸웠고, 이 투석을 위해 많은 부녀자들이 치마에 돌을 날랐다는 일화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폐색이 짙어가던 중에 지적 같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경기 수군 절도사가 배 두 척에 화살 등 전쟁 물자를 싣고 지원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사기가 오른 조선군은 끝까지 일본군을 맞서 싸울 수 있었으며 이를 격퇴시켰습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개성에서 관망으로 바뀌었던 명나라 군대가 다시 한성 수복을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였고, 4월 18일 일본군은 한성에서 철수하게 됩니다. 전쟁 발발 1년 만에 한성을 다시 수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후에도 전투는 계속되었고 정유재난까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하던 7년간의 전투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권율 장군은 그 이듬해 6월 집에서 작고하시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은 조선이 일본에게 넘어갈 뻔한 아주 큰 국난이었습니다. 이러한 국난 속에서 나라를 구하고자 많은 민관군들이 힘을 합쳐 곳곳에서 전투를 벌였고, 그 결과 조선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이분들을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